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입니다. 자, 저금리의 가계대출도 늘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는데요. 자, 그런데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는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한 자금들이 대부분 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죠. 자, 너도 나도 투자하는 시기라고 섣불리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 시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 능력을 감안한 투자, 투자성이 있는 건실한 매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궁금증과 부동산 고민들, 부동산 따라잡기 전문가들에게 상담받고 또 성공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따라잡기 월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상담 전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고민 02-511-0105번 서울 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데카르트라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고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행동에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나톨 프랑스라고 192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 존재한다. 행동에 의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만 행동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고민을 해야 된다. 따라서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법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한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행동으로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그 경제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죠. 하지만 그 작고 미묘한 변화에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정말 좋은 투자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슈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죠.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전국 아파트 이제 평균 전세가율이죠. 네. 평균 전세가율.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전세가율이라 그러는데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지금 네. 72.4%, 72.4%고 서울 전세가율 같은 경우도 70.9% 해서 70%, 71%, 72% 이렇게 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전세가율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4년 전에는 전국이 60%였고 서울이 50%였고 현재는 전국이 60%에서 70%로 올랐습니다. 전세가율이, 전세가 비율이죠. 매매가 대비.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은 50%에서 4년 전보다 20%가 오른 70%로 올랐어요. 70.9%. 따라서 5억짜리 전세금이 7억이 됐다는 것이죠. 4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2억짜리 전세금은 2억 8천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동안 40%가 올랐기 때문에 1년에 10%씩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이런 현상들은 2016년, 2017년 상반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2017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실주택이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보다 더 많아요. 멸실주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2017년까지 앞으로 2년은 더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도 지금 거의 10%쯤 상승을 했는데요. 7월까지 6% 상승을 했고 연말까지 가면 한 9%, 10%쯤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10%씩 계속 전세금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요. 기름 뉴타운 경우를 보면 성북구 전세가율이 80%인데요. 우리는 서울에서 제일 높죠. 80.1%인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현상, 다시 말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 역전 현상이죠. 이런 현상들이 성북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삼성 레미안 1000세대가 넘는 단지죠. 기름역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있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입지에 있는 단지인데 이러한 데가 매매가는 3억 1천, 전세가는 3억 5천, 1층하고 3층이긴 하지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4천만 원이 비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름 뉴타운 4단지, 기름 뉴타운이 3만 세대로서 굉장히 큰 단지인데 기름 뉴타운 4단지 같은 경우도 전세가 4억 5천 5백, 매매가 4억 5천, 그래서 한 500만 원쯤 비싼 이런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름 뉴타운을 살펴보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이 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70%에서 80%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9호선이 뚫려서 전세가 상승 비율이 좀 높았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흑석 뉴타운을 포함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멸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세가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주 시기를 조정을 하는 것이죠.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주 시기, 주택 멸실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올 가을을 피해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 이주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 시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법 밑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올 초에 개정을 해서 심의 대상이 2,000가구였는데요. 500가구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이제 개포 주공 3단지, 개포 C형, 고덕 주공 3단지 이런 아파트들을 좀 뒤로 늦추는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덕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가는데요. 올해 9월 달에. 그다음에 개포 주공 3단지죠. 죄송합니다. 개포 주공 3단지는 올해 9월 달에 가고요. 개포 C형 아파트는 4개월을 미뤘습니다. 이 개포동 전세단이 이제 강남구 전세단의 주범일 수도 있기 때문에 2,000가구가 한꺼번에 이주를 하면 그만큼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다. 이것도 1,970가구고 1,160가구니까 한 3,000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이주하는 것보다 1,000세대 먼저 이주하고 올 가을을 피해서 내년 봄에 이주하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덕주공 3단지, 2단지는 이주했고요. 그다음 개포 C형 이런 것들이 뒤로 딜레이가 되면서 전세난은 조금 완화되어질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주 시기를 늦췄다는 것은 이제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그래서 올 겨울, 내년 봄까지 계속적으로 이주 시기를 늦추면서 그러한 이주 수요가 많이 가세를 하면서 전세값은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 타이밍이 액션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택을 구입해도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실거주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최근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지요. 부동산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작년 12월에 네. 저희 우장산역 쪽에 있는 이너스 아파트라는 데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전세를 안고 구입을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들어가는 그게 날짜가 안 맞아서 다시 네. 세를 줬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네. 아파트를 다시 사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지. 아, 네. 어떤 아파트입니까? 이너스 내안에라는 아파트. 이너스 내야돼요. 그때 당시에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전세 매가가? 2억 네. 2천 안고 네. 2억 5천에 구매했어요. 네, 2억 2천을 안고 2억 5천에 구매를 하셨고 현재 시세는 지금 현재 전세는 얼마에 주고 계세요? 지금은? 지금은 2억 5천에 전세를 줬고요. 네. 지금 3억 조금 넘어간다는 얘기. 아, 지금은 거의 투자금을 회수하신 거나 마찬가지시네요. 네,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더 안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이러한 전략 전망과 함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조금 더 나눠보시죠.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드릴 건 아니에요. 네. 예, 원래 목소리도 좋으신데. 살려고 한 건데, 저희가, 네. 네. 의도하지 않게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요? 네. 아니, 원래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요. 네. 저희 집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집인데, 이게 날짜가 안 맞았어요, 파는 게요. 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네. 2억 2천에 전세를 놓고 2억 5천에 매입을 하셨죠. 매입을 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세가 2억 5천이고 지금 네. 매매가가 3억대 초반이라고요? 네. 한 3억 2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네. 이제 갭이 생겼네요. 매매가에서. 그러면 네. 3천 투자해가지고 7천만 원 버셨으니까 현재 이제 이게 이익이 실현이 돼야 되지만 일단은 200% 수익률을 올렸네요. 시청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이 마곡지구, 이 마곡 네. 엠벨리 이런 단지들이 4억 3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6억대 네. 초반 가고 있어요. 6억대 초반. 여기에도 한 50% 올랐는데 여기에서 2억 5천에서 3억 2천이면은 이 50%가 오르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8세대짜리 두 동이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아쉽고 또 빌라는 아니고 뭐 7층 네.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규모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가요? 32평이면은 네, 맞아요. 네. 그렇죠. 85제곱미터면은 제가 봤을 때 전세값이 더 올라갑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세값이 1년에 10%씩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값이 네. 2억 5천이 3억까지 갈 거예요. 3억까지. 아, 3억까지 가면 매매가가 3억 7천에서 3억 2천에서 3억 7, 8천 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현재 지금. 그래서 네. 매입하신 금액보다 2억 5천에 매입을 했으니까 마곡지구를 예로 제가 들었는데 50%쯤 올라갈 거예요. 3억 7,500, 그러니까 3억 7천에서 3억 8천 사이까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는 게 낫겠다. 다시 말해서 전세값이 더 올라가면서 매매를 밀어 올리는 이 장이 앞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 아파트가 4억은 안 갑니다. 이게 이제 빌라형이기 때문에 네. 4억이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이런 나홀로 어떤 아파트와 빌라의 중간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3억대 후반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타이밍은 네. 내년 봄에 올 수도 있고 내년 가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곡지구가 2017년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죠? 네. 뭐 LG 사이언스 그다음에 롯데, 네네네. 뭐 넥센타이어 해가지고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2018년, 2019년 되더라도. 그러나 입주 물량이 몰리는 2017년 말에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고 투자 목적이라면 3억대 후반대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더욱더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매매가까지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대한 이런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정도에 3억대 후반대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그 위에 대림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거기가 상계동인가요? 네, 상계동이에요. 네네. 그래서 2억 5천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여서 네. 그래서 이 집을 지금 돈은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1억 8천 대출 내서 네. 지금 팔까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시점이 지금이 괜찮은지 언제가 좋은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평수로는 34평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집주인이 집을 얼마에 내놓은 건가요? 한 4억 6천이에요. 4억 6천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매수를 해도 좋을지 그 시기인지 한번 타이밍을 잘 잡아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실 거거든요. 함께 대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전세가 얼마에 살고 계신다고요? 2억 5천이요. 전세가 2억 5천인데 집주인이 얼마에 내놨다고요? 4억 6천이요. 아, 2억 1천만 원이나 차이 나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할 게 지금 2억까지는 안 돼. 1억 8천 정도 대출받아서 끼고선 지금 살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대출을 1억 8천, 2억 정도 받으면 무리가 될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쪽 지역이, 상계 2편한 세상 대림아파트 이거 말씀하시죠? 면허시험장에. 아니에요. 노병 면허 시험장 위에 대림인광이요. 도봉 면허시험장 위에 위에 대림, 예. 대림아파트, 대림인광, 대림인광 네네. 아파트 말씀하시네요. 네네. 대림 2편한 세상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인광 아파트가 지금 4억 6천이고 2억 5천인데 전세가 한 2억 6, 7천 가겠네요. 현재는 조금 올라서 네네. 전세값이. 네네. 네. 2억 정도 지금 갭이 생기는데 네네. 이 위치 자체는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창동역 역세권 개발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이 상동역에 여기에 스타트업 존이라 그래가지고 창업자들을 많이 유치를 해요. 언제부터? 2017년부터 2년 남았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또 문화센터 글로벌 라이프 존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네네. 해서 종합운동장 규모는 안 되지만 종합운동장이 한 5분의 1, 6분의 1 규모로 문화센터 해가지고 문화센터 그다음에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체육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아레나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일본에 가서 이제 한번 벤치마킹해서 봤고요.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에요. 비즈니스 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매머드급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 규모 자체가 한 4만 평, 5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4만 평, 5만 평.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계주공 7단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아파트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암대림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쯤 쌉니다. 이거보다. 저기 그 수락산역에 있는 불암대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네. 그런데 입지가 훨씬 좋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원역에 어떤 역세권 4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7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상계 인광 아파트하고 상계 이편화상 대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가 넘어요. 현재 있는 용적률이 210%고 상계 주공 7단지가 194%가 6%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용적률 자체가 15%가 현재 있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을 하기도 힘들어요. 이 아파트도 한 30년 가까이 됐죠. 네네. 30년이 됐기 때문에 2018년쯤 되면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 텐데 현재 네네. 210%라면은 나중에 재건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 상계 주공 7단지가 재건축하기보다는 상계 인광이나 이편화세상 대림보다는 재건축하기 좋기 때문에 상계 주공 7단지가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 꼭 거주를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상계 주공 7단지를 구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거기 전세를 하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좀 나가거나 아니면 서울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시려면 세미나에 한번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매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지금은 많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최대한 비쌀 때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오르진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오를 기미가 더 이상 없어요? 오를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뭐 5억까지는 네네. 안 가고 4억 네. 7천, 4억 8천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나중에 비수기 때 네네. 집값은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 비수기 네네. 때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안 내려가지만 이게 2017년에 시작되면 2021년 정도 이게 준공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6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호재하고 이 메트로 창동 기지단지가 다시 글로벌 비즈니스 존으로 거듭난다 손 치더라도 현재 가격은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그 시설들이 들어와도 별로 혜택이 없다는 거죠? 혜택이 있죠. 혜택이 있는데 이미 선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선 반영이. 미리서 반영이 다 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만큼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아파트보다는 주변의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전화 상담 또는 문자로도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문자 사연 먼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 택지지구에 관한 질문인데요. 택지지구 내에 상가를 10억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위례 신도시 택지지구가 어떤 데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중에 상가 10억에 분양하는 상가 투자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떨까요? 네. 위례 신도시 상가, 마곡지구 상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 수익률 자체는 적정 수익률이 한 5%쯤 되는데 이러한 새로 분양되는 신규 상가는 네. 위례 신도시, 서울 시내 위례 신도시하고 이제 마곡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례 신도시는 이제 중간에 트랜짓 몰 해서 위례 중앙역에서 위례 신사선이 이제 신사역까지 가는데요. 삼성동을 거쳐서 이 트랜짓 몰 이 중심부에 있는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상가가 1층 상가가 뭐 한 10평에서 15평 기준했을 때 이제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쯤 지금 가는 상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면 월세로 받으면 6%를 가기 위해서는 1억에 45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억에 450만 원이 안정적으로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1억에 한 300 정도밖에 안 나요. 300에서 350. 분양 대행사들이 말하는 1억에 450만 원이 미리서 선입점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있는지 살펴보고 꼼꼼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나 마곡지구는 이제 신규 상가예요. 신규 상가이기 때문에 입점할 때는 1억에 450만 원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2년, 3년 되면 기존에 있는 뭐 부동산이랄지 핸드폰 가게랄지 파리바게뜨 같은 어떤 제과 어떤 이런 것들이 2년이 지나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에서 30%까지 가치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는 신규로 분양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2, 3년 뒤, 4, 5년 뒤 실질적으로 상권이 안정화된 시기에 맞춰서 상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분명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익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주변의 여건들이 형성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읽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003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성남 수정구 태평 2단지 주택 구입했으나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는데 보유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참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게 바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되면 좀 지치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대표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좀 바라보고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요.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성남 수정구 태평 2단지 주택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하는 겁니다. 네. 공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LH하고 이재명 시장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2단지 같이 2단계까지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태평 2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신흥 2구역, 중 1구역, 금광 1구역 이런 단지들이 지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3단계는 가지 않습니다. 네.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예요. LH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LH 부채가 100조입니다. 하루 이자만 100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LH가 여유가 있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LH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장하고 줄다리를 하면서 결론이 이 세 개만 하고 나머지는 LH도 못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매도를 하시고 네.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3단계가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화와 문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기섭 대표의 방송 이외 무료 세미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주제는요. 2015 하반기 투자 전략과 소액 투자 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